자, 2-5번 문제 풀 차례죠. 이 문제는 계산기 사용하면서 적분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앞에서 풀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면 되는 거죠. 식만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이용하지 않고도 풀 수 있다라고 했죠. 그 얘기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들, 적분하기 싫어서 암기하고 있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죠? 이거죠. 맞습니까? 이거를 암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정연파와 정연반파, 구형파, 구형반파, 삼각파 뭐 이런 정도로 기억하고 있겠죠. 지금 정연파죠. 평균값, 실효값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식값이라고 하는 거 기억하죠. 얘는 V에 루트 2 하면 최대값이 되겠죠. 거기에 사인에 오메가 t 하고요. 플러스 초기 위상 세타 이렇게 하나요? 여기에서 최대값이라면 실효값, 평균값을 구하는 거 기억할 겁니다. 그리고 오메가는 2파이 f라고 했죠. 얘는 각 주파수, 전기기기에서는 각속도 이런 개념으로 나오죠. 그래서 라디안, 초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정현 반파의 경우에는 파이분의 최대값, 2분의 최대값 이렇게 되죠. 정연파의 경우에는 루트 2분의 최대값, 파이분의 2배 최대값. 보세요. 요것과 요것은 면적으로 보면 전체 면적의 절반으로 줄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교해보면 2분의 1배로 줄죠. 여기 2가 없어지는 거니까 2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면적이니까. 실효값은 제곱을 해서 적분한 다음에 루트 씌워주는 거니까 2분의 1배로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보세요. 여기 루트 2가 루트 2배가 더 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루트 2분의 1배로 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면적이니까 2분의 1배로 줄잖아요. 2분의 1배로 주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제곱을 해서 루트 씌워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면적을 루트로 씌워주는 거니까 여기에 루트를 씌워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루트 2분의 1배가 되니까 곱해주면 2가 되죠.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정연파, 정연반파, 실효값, 평균값 잘 기억하고 있죠. 삼각파는 평균값은 면적이잖아요. 삼각형의 면적은 어떻게 하죠? 이거에 비해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삼각파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각파에서는 삼각파면 사각파의 2분의 1이 되는 거죠.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는 거잖아요. 삼각형의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되니까 사각형의 면적의 2분의 1이 된다. 사각형의 면적이 이거라면 삼각파는 거기에 어떻게 되죠?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각파는 실효값은 3이죠. 삼각파가 3이에요. 뭐 3이잖아요. 3, 3. 그러니까 삼각파는 실효값은 루트 3배.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된 사각파, 사각파를 사각파라고 얘기 안 하고요. 구형파라고 얘기하거든요. 이런 구형파는 똑같아요. 최대값이 실효값이에요. 그리고 평균값이에요. 최대값과 실효값과 평균값이 똑같아요. 그렇게 되는 것이 사각파, 구형파다라고 하는 거죠. 잘 기억하고 이걸 암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사인 앞에 있는 요 값이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사인으로 변한다는 얘기죠. 거기서 루트 2를 나눠주면 그 루트 2가 없는 값이 실효값이 되는 거죠. 정연파에서.
이것은 정현파라는 거죠. 기본파입니다. 정현파. 이런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돼요. 앞전에 여러분들은 이것을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계산기에다 그대로 대입해서 풀었죠. 해봤습니다. 그런데 계산기를 대입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파형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파형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파형이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파형이 되는 거예요? 정현, 반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정현, 반파의 평균값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얘는 파이분의 최대값이다 라고 하는 거죠. 최대값이 얼마냐? 그림에서 보면 100이 최대값이죠. 요게 100이에요. 파이는 원주율이니까 3.14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기 눌러보는 거죠. 나누면 31.83 나오네요. 이것에 대한 평균값은 지금 빗금이 안 쳐진 요 부분이 빠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평균값, 면적이 커질 수는 없어요. 31.83보다 작은 거 찾아야 되겠죠. 31.83보다 큰 거는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죠. 전체적인 것을 계산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 개념을 가지고 지금처럼 빠르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CBT에서는 합격이 쉽게 되는 거죠. 이거를 계산기 누르고 한참 풀고 하는 것보다는 바로 보고 바로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2-6번은 우리 앞에서 계산기 누르는 거 했어요. 요 식을 그대로 대입하고 계산기 직접 눌러서 3.33이 나오는 걸 확인했죠. 좋습니다. 그렇게 확인했으니까 이 문제는 그렇게 풀어야 돼요. 얘는 계산기로 적분해서 풀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적분을 수학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계산기만을 이용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 요게 중요하죠. 자, 얘도 적분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처음 10초간은 50A가 흘러요. 그 다음에 다음 20초간은 40A가 흘러요. 이 전류의 시력값을 구하래요. 한 주기는 30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시력값은 이것에 제곱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적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루트 씌워줘야 돼요. 그게 시력값에 대한 기본식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식을 세워야 돼요. 복잡하게 세우지 마세요. 얘가 시력값의 기본식이니까 한 주기가 얼마예요? 30분의 1이잖아요. 인테그랄 0에서 10초까지는 50A가 흘렀잖아요. 제곱이에요. 0에서 10초까지는. 됐습니까? 그거를 시간이 없어요. 일정해요. 그냥 50이에요. 직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0에서 10초까지 제곱한 거죠. 더하기 하는 겁니다. 다음에 또 한 주기는 30분의 1이죠. 이번에 적분해야 될 것은 10에서 30초까지죠. 얘는 40이에요. 제곱의 dt예요. 이건 제곱한 거잖아요. 그럼 시력값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암페어의 제곱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루트를 씌워줘야 되겠죠. 이래 되어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시력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계산기를 눌러서 얼마가 나와야 돼요? 43.58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야 돼요.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30분의 1로 묶어내도 돼요. 묶어내지 않고 해도 되고 묶어내도 돼요. 그러니까 이대로 계산기 누르는 거죠. 지금 나와 있는 이 값 그대로 한번 눌러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루트부터 눌러야 되겠죠. 여기에 있는 이 루트를 눌러야 돼요. 그리고 분수를 눌러요. 분수 1과 화살표 밑으로 30 그리고 화살표 옆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적분을 눌러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얼마예요? 50의 제곱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0이 되고 다시 밑으로 내리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옆으로 가는 거죠. 옆으로 가서
루트 안에서 입력해야 되죠. 더하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적분기호 눌러요. 그 다음에 40이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화살표 밑으로 내려서 여기는 10초부터 그 다음 어디까지요? 30초까지가 되겠죠. 다 넣었어요.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대입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기 있는 거와 여기 있는 게 똑같이 대입된 걸 확인했죠. 그러면 이거를 누르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요 값이 나와야 되겠죠. 는 해볼게요. 자, 얼마 나오죠? 43.58 나오죠. 43.58 나오죠. 이렇게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적분을 이용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이 기능을 이용해서 그대로 똑같이 입력하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입력해서 계산기 누르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문제들은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실효값이잖아요. 평균값은 괜찮아요. 평균값은 그냥 면적이니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실효값은 그게 어려워요. 특히나 얘가 구형파도 아니고 삼각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삼각 반파도 아니고 구형 반파도 아니에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이 삼각파의 면적, 그래서 삼각파의 실효값 구하고 여기에 있는 구형파의 실효값 구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답이 안 나와요. 따라서 이런 파형은 한 가지 기억하면 돼요. 계산기를 누르는데 여기 있는 요거는 그냥 10이거든요. 일정하잖아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 기울기가 있잖아요. 이 기울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죠. 기울기가 얼마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기울기가 1분의 10이죠.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고요? 밑변분의 높이니까 1분의 10이 기울기예요. 얘가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식을 표현할 때 10t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 파형이 한 주기가 3초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한 주기가 되는 거죠.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니까 여기가 한 주기가 된다. 요거는 전기가 아니고 그냥 기본 수학이에요. 요런 게 기초라는 거죠. 그래서 삼각파에 대한 기울기, 그 다음 얘는 일정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주기가 3초가 되니까 시료값 구하라 그러면 3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0에서 1초까지는 10t의 제곱이 되겠죠. dt가 될 거고 다음에 3분의 1이 되는 거죠. 여기에는 1에서 2초까지는 10의 제곱에 dt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전체 루트 씌워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얘가 계산기 그대로 누르면 6.67이 나오는 거예요. 역시 계산기가 필요하겠죠. 역시 실효값이니까 루트 해줘야 되고요. 한 주기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 하고요. 그리고 적분이죠. 적분하는데 10t에 t 대신에 뭘 집어넣어야 돼요? t 대신에 넣는 게 x라고 하는 걸 넣어야 되는 거예요. x. 왜냐하면 여기에 x라고 돼 있죠. 그래서 x를 넣는 거예요. x가 눌려지려면 알파를 누르고 x를 눌러야 되겠죠. 그래서 10 알파 누르고 x 눌러요. 그것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게 하나예요. 그리고 적분 구간은 내려서 0에서부터 1초까지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 더하기, 분수, 주기. 주기는 그대로 동일하게 들어가죠. 그리고 옆으로 가서 적분. 적분인데 얘는 10제곱이 되겠죠. t는 없어요. x는 없어요. 그리고 1초에서 2초까지가 되겠죠. 1초에서 2초까지를 입력해요. 다 입력됐어요. 동일하게 입력됐어요. 자, 이와 같이 동일하게 입력하고 는을 눌렀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죠? 주의사항은 이 부분에 괄호를 꼭 넣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6.67
이런 것이 계산기를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로 이론은 계산기를 누르면 거의 되는 거죠. 자, 계산기 잘 누르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계산기를 눌러서 답을 찾아라,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잘 보고 이해를 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가 기억하는 문제죠. 이 문제를 풀려면 파형률과 파고율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돼요. 이거죠. 자, 그런데 우리 이 앞에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 표를 가지고 파형률, 파고율을 이해하면 돼요. 파고율은 어떻게 구하죠? 우리 알고 있잖아요.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고율은 최대값을 실효값으로 나누니까 파고율은 여기가 뭐가 있죠? 1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최대값을 VM으로 두고 실효값에서 분모에 있는 것들, 이 분모에 있는 것들, 얘네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파고율이에요. 분모에 있는 것들이 파고율이다. 그 다음에 파형률, 이것은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이거로 나누는 거예요. 얘 나누기 얘 하면 1이죠. 그래서 부형파는 파고율도 1이고 파형률도 1이 되는 파가 무슨 파예요? 구형파예요. 그리고요, 이거 나누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1.11이 되죠. 이거 나누기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나와요? 1.15가 되죠.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거 나누기 이거 하면 얼마 되죠? 여길 1이라고 생각하세요. VMR 1.57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1인 거죠. 얘가 무슨 율? 파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암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빠르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지금 회로 이론에서 외워라 하는 건 몇 가지 없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값입니다. 이 값을 외우는 이유는 적분이나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요거 알고 있어요? 요거 기억해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러면 어떤 것을 풀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 이런 것이 되겠죠.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은 1이에요. 파형률도 1이에요. 파고율, 파형률 모두 1이에요. 무슨 파죠? 구형파입니다. 구형파는 파형률과 파고율이 모두 1인 파형이다라고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답이 1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것들은 공식이잖아요. 파형률은 어떻게 계산하죠? 실효값을 평균값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형, 실, 평. 그 다음에 고, 최, 실. 그래서 이거 외우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고가 높을 고자잖아요. 그러니까 파, 형률, 파고율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실효값이죠. 다음에 여기는 평균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하더라고요. 암기하는 사람들. 고형, 와이프 이름이 최실평이야.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고는 최실이고 형은 실평이다. 최실평이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기억하던 이렇게 기억하던 이걸 증명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고형은 최실평이다. 그러니까 형은 실평이가 되겠죠. 형은 실평입니다. 형은 실평이죠. 따라서 실평이가 답이 되는 거예요. 고는 최실이고요. 형은 실평입니다.
파고율이 1.414라고 하고 있죠. 1.414는 루트 2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1.732는 루트 3이잖아요. 그 두 개만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루트 2인 파, 어떤 파냐? 한번 보세요. 어떤 파가 루트 2예요? 분모에 루트 2가 들어가는 거 찾으면 되겠죠. 분모에 루트 2가 들어가는 거 뭐죠? 자,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구형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정형파가 됐잖아요. 그 다음에 삼각파가 됐고, 그 다음에 정현 반파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여기에 무슨 값이 있었어요? 여기에 평균값이 있었고 여기에 실효값이 있었잖아요. 구형파 실효값은 VM이고 정현파는 루트 2분의 VM이고 생각이 나야 돼요. 삼각파는 루트 3분의 VM이고 정현 반파는 2분의 VM이다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분모가 뭐라 그랬어요? 분모가 파고율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루트 2가 들어가는 게 루트 2분의 최대값이라고 하는 정연파잖아요. 그래서 정연파가 답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구형파의 평균값은 어떻게 되죠? VM이죠. 정연파의 평균값은 파이분의 2배의 VM이죠. 삼각파는 어떻게 돼요? 얘는 2분의 VM이죠. 정현반파는 어떻게 되죠? 파이분의 VM이죠. 자,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라고 분명히 얘기해 드렸어요. 요거는 정연파니까 정연반파니까 면적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배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2가 없어지는 거예요. 얘는 2분의 1이긴 1인데 실효값은 루트를 씌워주니까 2분의 1이긴 1인데 루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루트 2 곱하기 루트 2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형파하고 삼각파는 면적이 2분의 1배 관계가 있죠. 그래서 2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형파하고 삼각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는 삼각형이니까 삼각파니까 3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해서 요 표를 기억해야 돼요. 잊어먹으면 안 돼요. 얘는 항상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이런 문제들을 바로바로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걸 몰라서 응용되는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배우잖아요. 100에 사인에 오메가 t 플러스 30도인 전류가 있다. 이 전류의 실효값이 얼마냐? 그랬더니 실효값이 100인지 아니면 루트 2분의 100인지 잘 모르잖아요. 이걸 보면 여기가 최대값이니까 실효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얘가 정연파잖아요. 특별한 얘기 없으면 전기는 정연파죠. 그러니까 100을 얼마로 나누는 거예요? 루트 2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효값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응용이 돼서 다른 문제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걸 보면서 순식값인지도 모르고 실효값인지도 모르고 평균값인지도 모르면서 이 내용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공부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저라고 하는 게 나와요. 페이저. 자, 페이저는 뭐냐? 정연파 교류를 복소수로 나타내는 것을 페이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알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계산기가 여기서부터 또 중요해요. 이거를 계산기로 표시할 수 있으면 돼요. 얘를 우리는 계산기로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산기를 보면 지금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계산기를 보면 여기에 뭐가 보이냐면 각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허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요, 요 모드를 눌러서 여기가 매스가 아니고 리얼이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리얼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리얼이 아니고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얘가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얘가 뭘로 바뀌어야 돼요? 컴플렉스라고 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를 라디안으로 두지 마세요. 라디안으로 두면 이제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수법으로. 도수법은 디그리죠. 여기를 디그리로 두세요. 이렇게 된 상태가 되면 그러면 페이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페이저. 페이저는 복소수거든요. 이 복소수를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산기만 있으면 복소수 계산 다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회로 이론에서 뭘 배웁니까? 임피던스라고 하는 걸 배우잖아요. 임피던스가 얘가 뭐예요? 페이저예요. 임피던스가 페이저고 페이저가 복소수니까, 그러니까 전기 계산은 요것만 이용하면 회로 이론에서 기본적인 이야기 다 돼요. 그냥 끝이에요. 모두 다 풀 수 있어요. 엄청나게 쉽게 풀어요. 그런 것이 바로 뭐예요? 페이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게 페이저를 이해하는 거예요. 페이저. 지금 정연파 전압 및 전류를 복소수로 표시하는 페이저 기호 방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산기를 적용해야 돼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이런 것이 적용이 되면 그러면 이제는 쉬워요. 그 적용하는 게 바로 밑에 13번째 문제입니다.